수 있는 두 번째 코너 김은지의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좀 분위기 젊게 가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이 대표적인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이럴 거면 한복을 입고 오셨어야죠. 다시 정자하고 네. 새해 건강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한 해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곧 70만 다 되어 가는데요. 이게 이제 70만 응원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네. 하나 둘 셋. 자, 새해 70만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자, 응원해 주시면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버튼 김상욱 TV도 좀 구독해 주세요. 6개월째 10만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야, 자, 다 같이 상무상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김상욱 TV가 너무 안 들어. 좀 도와주세요. 네, 열심히 많은 다 같이.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자, 구독자분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정말 이 주토피아 커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원래 저희가 주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사욱 의원님도 캐릭터 하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요? 저 무슨 캐릭터? 주토피아 안 보셨어요? 이게 주토피아? 뭐예요? 어떻게. 주토피아? 동물 나오는 거? 맞아요. 예. 주토피아. 예. 저는 좀 호랑이 닮지 않았나요? 아니 자, 우리 댓글창에 우리 김사욱 의원님 닮은 캐릭터 하나 넣어주십시오. 약간 그 머리털이 좀 자란 거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제가 머리털을 한 올 한 올 잘 지켜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거의 주토피아의 그 닉인가요? 닉 예, 예. 말고 그 애기 여우 데리고 다니는 그 약간 닮지 않았어요? 애기 여우지만 사실은 애기 아닌. 네, 그 여우. 예. 살짝 어머머머머. 하지만 귀여워라. 댓글창엔 또치라고 다 아, 써요. 맞아. 또치. 자, 또치와 비버 나오고 네. 있고요. 예, 주디와 또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버. 자, 두 분과 이렇게 발랄하게 시작해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안 먼저 좀 다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현안도 발랄하게. 네, 현안도 발랄하게. 발랄하게. 예, 또, 굉장히 국민들이 한동안 외교와 관련해서 걱정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나왔던 지금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모로 좀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외통이신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그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말해도 돼요? 그럼요. 네. 외교 천재. 아이, 진짜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 진짜 외교 천재다. 제가 사실 대통령님도 뭐 좀 실수할 때 제가 그건 아니에요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다른 말씀하시죠. 저는 바른 말 해요. 근데 바른 말로 말씀드리면 진짜 외교 천재. 와, 왜냐하면 대중 외교가 사실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뭘 얻어내기도 힘들고 또 자칫 중국과 친해져 버리면 미국과 일본 등과 멀어지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외교인데 제가 되물을게요. 우리가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셔야죠. 아니 묻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국에 뭘 얻을 수 있을까? 뭘 얻을 수 있을 것 평화. 같아요? 한반도 평화, 그다음에 한반도 경제적, 평화, 경제. 경제적. 경제에서는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역하면 그래서 우리가 얻을까요? 뺏길까요? 지금 뺏겨요. 지금은 다 적자죠. 뺏겨요. 지금은 사실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문 다 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중국의 다 들어가고 제조업 경쟁력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한한령 해제하라고 요구하지만은 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 문화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체제 위협이에요. 자, 본질적인 부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문화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뭔가요? 민주주의입니다. 부마 항쟁, 또 5.18, 4.19, 비세혁명, 촛불혁명 이게 문화에 다 녹아 있고요. 예. 그런 게 영화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로 녹여나고 그게 문화가 돼서 다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가장 닮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 어디죠? 지금의 중국과 가장 닮은 우리나라 역대 권위주의 정권? 정권이란 차원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정희 때는 전두환 예, 때랑 예, 지금 예, 중국이 많이 예, 닮아 있어요.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대한의 문화가 K컬처가 쫙 퍼지면 체제 위협이 돼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문 다 여는 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떻게 열고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또 경제도 무조건 문 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입장 생각해야 돼. 우리 산업을 보호하면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합을 맞출 것인가.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그렇다고 북한 버리겠어요? 그러진 않거든요. 어떻게 조율점을 찾을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 일본 저버리고 중국으로 가지도 못해요. 어느 선에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애매할 수밖에 없는 관계 관리 차원이어야 하는데 이 관계 관리가 너무나 잘 된 거죠. 요 외통이 의원의 정말 그 전문적인. 관록이 보이는 또 하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과 관계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중국에서도 그 잘 안 웃는 시진핑 할아버지가 맞아. 계속 웃잖아. 계속 네. 그리고 우리 여사님 이번에 너무 잘해서 사실은 이런 관계에서는 정상 간에 뭘 만들어내기 너무 힘든데 네. 한 라인이 필요하잖아요. 여사님께서 펑리위안인가
이름 잘 모르겠다. 폭리에 의한 여성. 맞아요. 예. 둘이 술 친해진 왜 끝에 통편이신데 왜? 그러니까 한 라인이 생긴 거야. 예. 남자들끼리 싸워도 여기서 화해가 되는 거지 이제 한 라인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 영리하게 잘한 정말 영리한 외교인데 예. 그런데 이렇게 영리한 외교를 했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럼 너가 그러면 돼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일본에서 호평이 나왔어요. 예. 중국에서도 좋아하고 일본에서도 좋아하고 미국도 오케이 했은 그럼 이건 너무 영리하게 잘한 거죠. 우리나라 외교는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영리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외교 천재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댓글창에서 형 우리도 있어요. 카메라 좀 봐줘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을 살짝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이지은 위원장 이제 대변인이시죠? 네.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전에 역사의 오른편에 서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뼈 있는 말이다. 일본 편에 서지 말고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었던 과거가 있고 또 이제 뭐 대만 뭐 유사시 개입 발언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뼈 있는 발언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이건 나는 공자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자님 말씀이라는 게 중국 이게 전부 다 또 번역이 돼서 중국 사람들도 다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공자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위인이고 4대 성인이고 해서 야 시진핑 주석을 이렇게 존경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자님 말씀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좋은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굳이 이거 번역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 그렇구나. 양쪽의 뉘앙스를 서로 다르게 서로 그냥 각자 알아서 가져갈 수 있는 이 공자님 말씀이라는 표현을 쓴 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둑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분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센스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샤오밍 휴대폰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휴대폰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걸 본인 SNS에 올리면서 화질 뭐죠? 화질은 확실하죠? 막 이렇게 또 썼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저 진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뭔가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둘만의 특별한 스토리가 생기는 거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전 진짜 쇼츠 찍을 거라고 봐요. 쇼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바둑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바둑 교류하자. 이거는 한한령 해제하는 그 첫 번째로 바둑이나 축구에 있어서도 문화 교류를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바둑을 굉장히 애호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바둑 하더라고요. 애호가고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 딱 한 명 알겠다. 이창호 구단 알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14년 그 해인가?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바둑 알을 선물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그거랑 이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11월 달에 왔을 때 그때 바둑판을 줬잖아요. 그 알을 올리라라고 하면서 바둑판을 선물을 했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바둑으로 또 교류를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나라는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과 관련한 이야기에 있어서 갑자기 낄 수가 없는 어떤 스토리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사람을 되게 매료시키는 그런 어떤 마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연애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썸 탈 때 하는 그런.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센스. 네, 지금까지 연애 전문가 이지은 결혼을 아직 못한. 저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외교통일위원회를 자원해서 갔던 제일 큰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외교 통일 분야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돌이켜 보시면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어땠습니까? 미국은 관세 압박이 심했고요. 중국과는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태였습니다. 북한과도 완벽히 단절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세계 정세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하는 걸 보시면서 보고 계시지만은 국제 질서라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젠 국제 질서가 없어요. 세계가 완전히 분절화돼서 힘에 의해서 정말 위기의 세계 지정학이 이제 생겨났는데
또 이 위기의 세계 지정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자 외교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다자 외교가 무너지면 양자 외교로 다 움직이는데 양자 외교는 철저히 힘에 의한 외교, 약탈 외교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대 강국 한복판에 있으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경제 붕괴의 가능성도 매우 커집니다. 그래서 외교 통일 분야가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거죠. 중국 적으로 돌려놓고 미국한테는 4대 하면서 다 엉망으로 해놓고 다자 외교에서도 완전히 쫓겨나 있는 상태.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안보 자체가 위태로운 그 상태였는데 이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다 해결을 해놓은 거예요. 일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성공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건강하게 우리가 주도권 뺏기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만들어놨고요. 그러면서 무너진 다자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중심 국가로 도약하면서 양자 외교에서 부족한 힘을 다자 외교에서 채워서 양자 외교에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G20이나 여러 가지 또 APEC이나 이런 과정들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까지도 무너졌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시 올려놓은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외교를 살려놓았다. 지난 6개월간의 APEC, 한미 정상회담, 중국, 일본 또 우리 또 G20까지 다 같이 하면서 예. 무너진 한국 외교, 한국의 안보, 한국의 수출 시장을 살려놓는 긴 6개월간의 과정이 이번 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단락되는 정말 기념비적인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외교에는 뭐 여야 없으니까요. 정부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의미 있는 칭찬을 두 분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댓글 중에서 저기도 나오네요. 음. 시진핑이 그렇게 웃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든데라고 하셨고 그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시진핑 웃게 한 남자라고 누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네. 그래, 저기 있네요. 빅벨님께서 시진핑 웃게 한 남자 이렇게 했는데 그 CCTV 그 중국의 CCTV 예, 인터뷰를 먼저 했죠, 사전에.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 되게 유머러스하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휴대폰 가지고 농담을 했는데 그걸 아주 호쾌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잘 웃지도 않지만 이런 칭찬은 태어나서 거의 못 들어본 칭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유머러스하다고? 왜냐하면 뭐 추진력이 강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똑똑하고 아니면 뭐 강인하고 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건데 내가 유머러스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듣고 더 좋아서 이번에 더 많이 웃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솔직히 권위주의 국가의 리더라고 하면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왜냐하면 네. 권위주의 국가의 특징은 무오류성을 지켜야 하거든요. 절대적인 무오류성을 지켜야 그 권위가 지켜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흠이 날까 그리고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 신유사 존재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표정 변화가 없죠. 그죠? 그리고 약간 근데 그런 두려움을, 사람이 웃었어. 두려움을 줘야지 그걸로 이제 약간 통치를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뭐 거의 무장해제 되다시피 해서 계속 웃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끄집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빗나간 얘기긴 한데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 박정희 시대를 겪으면서 그 권위주의 시대를 겪으면서 자꾸 리더상을 오류 없는 리더를 찾아요.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은 오류투성이에요. 사람도 조직도 오류투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기 있게 직시하고 이걸 자정 기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 몸으로 치면 면역 기능이 살아있는 거고요. 이게 민주주의의 징표입니다.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무료성을 전제하는 것이 권위주의 전체 독재의 특징이에요. 네. 히틀러, 스탈린, 북한의 김정은 그 나라 가면 무료예요. 신이에요. 그게 독재고요. 인간도 조직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잘못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용기 있게 직시해서 자정 기능으로 바로잡아갈 수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요즘 우리 민주당에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을 이번에 악재 터진 걸 대응하는 걸 보면서 희망을 봅니다. 오히려. 예, 왜냐하면 초선들이 목소리가 안 낸다고 아까 댓글창에 달려있던데요. 그놈도 필요한데 예.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은 오류가 발생했어요. 12.3 내란에 동조하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그걸 바로잡아갈 자정 기능이 없죠. 자정 기능을 제가 그때 하려고 하니까 쫓아내버리죠. 예. 자정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에서 발생한 조직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으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서 그걸 바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당 내의 힘, 당 안의 원내의 힘, 또 제일 중요한 건 당원들의 힘으로 바로잡아가고 있어요. 자정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몸으로 치면 강한 면역 기능이 있는 겁니다. 건강함을 스스로 지켜가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정당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과 너무나 비교된다. 살아있는 건강한 정당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도 있다고 우리가 자꾸 감출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게 오류를 직시하고 이 오류를 바로잡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건강한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딱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의 어떤 속내를 읽어주시는 데는 여전히 전문가시니까 네. 이 시점에 왜 저런 기자회견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오늘 사과 기자회견 내용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장동혁이 되게 머리를 썼어요. 왜냐하면 머리를 쓴 장동혁 건가요? 입장에서는 예. 자기 지지 기반인 강성 예. 지지층을 잃고 싶지 않아서 어제 고성국을 모셔왔거든요. 당원으로 이제 입당한다고 했죠. 왜 어제 모시고 오늘 기자회견 하겠어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있잖아. 그냥 하는 척만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 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늘 저기 뭐 담화에 대해 장동혁의 담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용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라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별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당대표가 왜냐면 사과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말이니까 그냥 사람이 말을 하네 여기 이거지 말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진정성이 없는 말이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진정성이 없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아, 말이라는 거는 마음을 담아야 말인 거지. 행동으로 이어져야죠. 또 그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국을 어제 모셔오면서 오늘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다라는 반증이고 예. 뭐 조경태 의원이나 이렇게 탄핵에 적극 나섰던 의원들을 여전히 핍박하고 홀대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도 그 반증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는 아무 의미 없는 말잔치에 불과했다라는 말잔치에 생각이고 불과했다. 뭐 저는 그보다 좀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가짜뉴스 방지단의 이수정 교수. 아저씨 교수. 예, 예, 그분을 예. 암축구 하는 걸 보면서 그 가짜 뉴스하고 감시 두 개를 검색하면 이수정이 국민의힘 이렇게 검색하면 이수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퍼뜨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가짜 뉴스 방지단으로 가는 걸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다들 지방선거 관심이 많잖아요. 예.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기는 해야 돼.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지방선거 대응할 때에 주된 선거운동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평가의 부분이고 또 고소할까봐 사실적시 부분은 아니고 평가의 부분. 법조인이시니까 예, 조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하기로 두 가지 부분. 예. 하나는 조직력에 의지한다. 두 번째는 마타도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 왜 조직력이냐? 특히 TK, PK 쪽으로 가면 국민의힘은 엄청나게 조직을 만드는 데만 집중해요. 예. 공직자 뽑아놓으면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일어나지는 않고 사전 내도록 시민들의 혈세를 거둔 걸로 열심히 자기 조직만 만들어요.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한테만 사업권 주고 주민자치위원회 다 자기 사람 다 앉히고 민주평통 다 자기 사람 다 채우고 조직만 챙겨요. 그러고 나서 그 조직으로 뭘 하느냐? 선거 때 되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소문을 팍 내요. 안 좋은 소문을. 자, 소문을 내면 마타도 사실인지 예. 아닌지 확인도 하기 전에 그 조직력을 통해서 입소문들을 쫙 퍼져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엉망이 돼버려요. 예. 자, 그게 선거 전략이에요. 정책도 없어요. 시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고민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기획도 없고 오로지 조직력 만들어서 맡아도. 그래서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TK, PK 쪽 가면 국민의힘 당년마다 조직력이 대단해요. 체육대회 하면 2,000명, 3,000명, 많은 데는 4,000명까지 모여요. 아직도 그 사람들을 예. 다 동원해서 소문 퍼뜨리게 해버리면 그거는 엉망이 선거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수정을 가짜뉴스 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올렸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렇게까지는 해도 사고 안 나더라 이런 거. 눈여겨볼 인사다라는 말씀이시네. 오히려 그 장동혁 대표의 사과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인사를 말씀이신데요. 보세요. 그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제 입당 소식이 알려진 거고요. 정확히는 그 전날 5일에 이제 방송 중에 생방송 하면서 입당 원서를 냈다라고 합니다. 생방송하면서요? 예, 그 그랬대요. 고성국 TV에서 예.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시고 이 방송을 하는 중에 이렇게 고성국 TV 저도 몇 번 봤는데 제 욕을 그래 봐야 돼요. 그래요? 진짜요? 그 정도 셀럽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고성국 TV 또 서종욱
TV인가? 예. 서정욱 변호사는 제 중학교 선배더라고 보니까 몰랐는데 아, 그러시군요. 제가 대구 북중이라고 대구에서 일하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주먹 좀 우리 중학교 좀 유명했어요. 아, 그래요? 좀 거칠어요. 근데 그렇게 후배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던데. 아. 고성국 TV가 마포에 있더라고요. 저희 아, 지역구에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고. 딱 봤는데 고성국 TV가 길래 저기가 바로 그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서가를 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남자랑 여자가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남자가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럼 남자가 미안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하죠? 뭐가 미안한데? 라고 아. 물어보잖아요. 뭐가 미안한데라고 하면 뭐가 미안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로서의 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역할이 뭔데? 네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역시 지금- 연애 전문가세요. 뭐라고 얘기를 귀에 쏙쏙 했냐고. 들어와요. 그죠? 뭐라고 어, 어, 얘기를 했냐면 어.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못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어, 여당의 역할이 뭔데? 그래서 도대체 네가 뭘 음. 했다는 거야?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 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되게 가해자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맞아요. 설명해 지금까지 계속 가해자 편을 어. 들면서 그다음에 2차, 3차 가해를 했었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예. 지금 와서 갑자기 이유도 얘기하지 않은 채 미안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범죄자 집단이에요. 뭐냐면 자기가 가해를 해놓고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나는 무죄야라고 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을 네네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충성 예. 경찰 총경 서장님 출신이십니다. 전경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자들이 제일 처음에는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무죄다. 피해자가 나를 먼저 꼬셨다. 피해자가 잘못했다.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선고가 나기 전에 반성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내란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계엄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제 뭐 선생님이든지 부모가 이제 자식을 아동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아동 학대를 하고 때리고 했는데 결국은 훈육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육을 시키는데 예. 방법을 잘못해서 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본인이 폭력을 가했고 본인이 고문을 했고 가혹행위를 했고 그걸 잘못했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가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때문이겠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사과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도 아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진정성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30 뭐 청년들 의무 공천하겠다. 예. 청년들 이야기 강화하겠다. 듣겠다. 네,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국힘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민영 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비하하고 장애인 비하하고 여성 비하하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뭐 김민수 최고위원도 뭐 중국 혐오하고 뭐 이걸 갖다 앞장서 가지고 무비자 입국이 되면 중국 사람들이 불법 뭐 체류를 해가지고 뭐 이게 뭐 병균 뭐 병들고 위험하고 더럽고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장해찬 부원장. 지금 부원장이죠. 예. 부원장도 오죽이나 심했으면 조선일보에서도 이게 뭐 망해가는 정당을 보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어떻게 갈수록 비정상이 되냐에서 그런 사설을 쓰면서 예. 거기에 콕 찍어가지고 장해찬 부원장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정말 2030 청년들을 뭐 이렇게 의무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극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고성국 TV에 고성국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모셔갔죠.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가 고성국계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방송에서 이야기를 그거 뭐 하는 거야 예. 지금? 정말 이걸 보면서 네. 본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화를 계속 데리고 오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도 그 극우에 의해서 축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과문을 한 다음에 예. 극우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예. 너 나가라. 장동영 나가고 김민전한테 인수인계 해라. 이런 글들 쫙 예. 나왔었거든요. 지금 내일 모레 내란수계가 아니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내일 모레 선거가 있는데 그 직전에 바로 이거 뭐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 이 계엄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슨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장동영 엄청나게 욕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본인이 데리고 온 극우에 의해서 본인도 축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예. 뭐냐면은 곧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뭐냐면 선거 때 사람을 뽑았다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감시 감독하고 또 시민들을 위한 행정 그리고 위한 정보가 공개되고 또 기득권 카르텔이 보면 늘 공정함을 파괴하고 원칙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원칙
준수를 강조했던 거예요. 보면 그래서 기득권 타파를 강조하셨던 거고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도시 단위, 마을 단위, 내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방선거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많은 권력이 지방에 이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내 삶을 실질적으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지방 정권에서 복지든 미래 희망이든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 삶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지방선거.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그 고민들이 나와서 정책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 우리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은 전 더 이상 보수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수당이란 이름을 부르려면 기본적으로 사회통합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아. 헌정질서 수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네요. 사회통합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반대, 정확하게는 반보수당이에요. 그렇네요. 반보수당, 아. 보수당이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반대에 있어요. 이제 극우당이 된 이 국민의힘이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내란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만들더라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하게 눈을 뜨시고 누가 우리 삶을 개선하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이고 능력 정당인가를 보시고 선택하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모든 걸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일해야 그래서 돼요. 연우님이 김상욱 화이팅 울산도 이번에 제발 바뀌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울산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도 같이 달렸다. 최선을 다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예. 그리고 저기 화이팅. 안 좋은 상황님께서 중도와 극우를 모두 버린 기자회견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중도와 극우를 모두 모두 버린 버린. 기자회견. 안 그래도 아까 저희 1부에서 이제 예. 당명도 바꾼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떤 비겁해. 당명을 좀 당명을 공모받을 수 바꾸지? 있을지 여쭤봤는데 댓글창에는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내란잔당 이런 거 내란잔당. 있거든요. 내란 잔당. 너무 좋다.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다른 거에 예. 혹시 우리 김상욱 부모님 추천해 주실 거 있으십니까? 내란 잔당이 전 한 표예요. 아. 지금 뭐 딱이네. 예, 참 딱이네. 여러 뭘 해도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화장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꼬리 끊기로 벗어나려고 예. 하는데 어떤 언행을 했는지 잊지 말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좀 그 생각합니다. 헌정수호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공인이 특히나 헌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공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이고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정수호 의지가 없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헌정수호 의지 없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정당을 운영한다? 이거는 되게 넌센스예요. 그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혈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란특별법 빨리 통과했으면 작년 7월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헌정수호 의지 없고 헌정을 파괴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 더 이상 지급하면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법안 빨리 좀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저기 국회의원이지만 당 이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꼴값 던당. 꼴값던 당. 전환길 입당. 인미당도 괜찮네. 네. 임당. 네. 내란신당.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그래도 두 분 오셨는데 민주당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아가지고요. 네네. 그 네. 민주당 아까 이제 건강하게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네. 하루가 지나면 또 계속 쌓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네. 저는 지금 물론 보기가 힘듭니다. 보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잘 되고 있냐? 자정 기능이 돌아가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원내에서 우리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자아 비판, 자기 개선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당원들께서도 눈 크게 뜨고 보시면서 야 이거 잘못이야. 원내대표 아니면 원내대표 누구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받아야 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해. 라는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그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정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자정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님 이제 다음 주 되면 선거 예정되어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님이 당에서 나가셨지요 그때. 근데 그때 당에서 왜 나간지 기억나십니까? 돈봉투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 무죄 받은 거 아시나요? 네. 혐의가 없죠. 그게 이제 관련돼서 그래서 그건 혐의가 없이 드러났고 결국에는 뭐 초대장 보낸 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나온 것도 봤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뭐 송일 대표님은 무죄 나올 것 같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마녀 사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전 중요하다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 논해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해야 되고 관련해서는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민 참여를 위한 초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관련된 정보 다 공개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절차 진행 다 공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처럼 억울한 일도 없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식구 제 식구의 감사주기도 없어야 됩니다. 이 균형점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정기능이고 저는 그 자정기능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잘 작동하도록 저도 욕먹더라도 쓴소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댓글창에는 빨리 당을 나가고 수사받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박지원 선배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박지원 선배님이 주장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에 부담 주지 말고 일단 탈당해서 관련 조사 받아서 억울함이 다 밝혀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 예.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오늘은 박지원 의원께서 네. 제명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이야기. 그러셨어요? 예, 저한테 방금 그렇게- 뉴스 외전에서. 어우 세게 얘기하셨네. 예, 월요일 저희 방송에서 탈당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제 네. 뭐 이틀 사이에도 변화가 없어 보니까 안 더 하셨나 보다. 이제 근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제명하러 안 나오잖아요. 초대선들 답답하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저는 좀 떠들고 있긴 한데. 네. 아니 제가 예. 제가 엊그저께 그 다른 방송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조경태 의원을 만났어요. 국힘의 예. 조경태 의원 만났는데 예, 서로 예. 저랑 아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알기도 하고 제 음. 고향이 또 부산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인사를 드렸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 이지은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민주당이요? 이러더니 민주당 좀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계엄 때문에 불법 계엄 때문에 국힘이 망해가고 있으면 민주당이라도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맞는 말이라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앞부분만 민주당 똑바로 하세요. 1억이 뭡니까 얘기를 했으면 제가 할 말이 많았죠. 추경호 20억은 뭡니까? 김정재 3억에서 5억은 뭡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힘이 망해가고 있는데 본인 딱 인정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사실은 정말 민주당은 돈 받는 정당이 아니었었거든요. 차떼기단 돈 받는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돈 받는 당이 된 것이 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죄송스러워요. 그 당원들한테 연락을 정말 많이 받는데 김병기 의원 언제 사퇴하냐 막 사퇴에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탈당 예. 언제 하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듣고 있거든요. 문자도 꽤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당 대표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까지 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나가지 않고 여기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윤리심판원에서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 윤리심판을 좀 빨리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뭐 조직의 에러냐 아니면 사람의 에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조직적으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의 문제다라고 이제 결론은 났으니 예.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에러마저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번 지선에서는 경선 원칙으로 하겠다.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 총재, 당 대표가 모든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그 당 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고 당 대표한테 돈이라도 갖다 주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지역위원장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으면 이 지역위원장한테만 잘 보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당원 모두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정책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서 좀 뭔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배우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공천이라든지 당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예. 조금 말 더 보채자면 제가 국민의힘에 탈당해서 민주당에 올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예.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기준점이 국민의힘이 되어서 그래서는 안 돼요. 예, 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민주당은 책임 정당으로 또 수권 정당으로 국민 대다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칼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고쳐가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걸 용기 있게 직시하고 자정 기능으로 바로잡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이게 민주주의의 네. 본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이면 민주당원이면 당연하겠지만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사람이든 조직이든 예. 이걸 또 잘못이 발생했을 때 직시하고 이걸 자정 기능으로 고쳐가려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과 살아있는 실천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우리 당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대안은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당원들께서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박지원 선배님께서 왜 초재선들 가만히 있어? 사실은 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바른 말 하고 나면 엄청 공격받거든요. 엄청 공격을 받아요. 분파주의자다.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네가 그렇게 굴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니. 너 심지어는 국힘 간첩이지. 국힘 불악지. 이러고 막 공격이 들어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국힘 불악지 공격도 엄청 받았어요. 그렇게 문자가 오나요? 엄청 폭탄 문자가 와. 지정된 아이고. 것 같아. 근데 예. 그래버리면 우리의 건강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적하는 사람이 틀릴 수도 있죠. 지적하는 사람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지도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말하는 사람도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말하는 그걸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걸 인신공격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이 정확한 말이지 어떤 말이 우리에게 발전적 대안이 되는 것이지 어떤 것이 우리의 건강함을 지키는 것이지라고 깨어있는 시각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그 힘을 가지고 바로잡아가는 거거든요. 예. 자,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건강함을 지켜야 합니다.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건강한 게 아니라 지금은 특수사항이에요. 우리 스스로 건강함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자정 기능 작용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휴먼 에러라는 말이 이제 정청래 대표 입에서 나와가지고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요. 네. 오늘 근데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이 이슈는 휴먼 크라임이지 휴먼 에러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크라임? 네, 그러니까 에러가 아니라 크라임 범죄다. 이런 네, 다른 거예요? 잘 몰라요. 휴먼 에러라고 하는 어, 발언에 대한 아, 비판을 아, 하는 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시스템적으로 고쳐야 되고 지금 엄단하겠다라는 취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결과가 빠르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엄정하게 처리할지를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데 또 경찰 네.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지금 또 김경시 의원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수사가 잘 맞습니다. 될까라는 좀 의혹도 있거든요. 네,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빨리 그 출국 금지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지은 대변인이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송해요. 모든 수사를 한다고 해서 다 출국 금지를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네, 반성하세요. 네. 경찰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미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수사를 예, 해야 그럼요.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 지역 보좌관 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지역 보좌관이 가서 16시간 동안 수사를 강선우 받으면서 의원의 지역 예, 맞아요. 강선우 의원의 지역 보좌관이 가서 16시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보좌관한테 맡기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직접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정말 1억이라는 돈을 보좌관한테 받게 했을까? 예, 예. 보좌관한테 줬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예. 있으니까 그냥 이제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정말 뭐든 열어놓고 그렇죠. 수사를 해야 되고 이제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수사를 단단하게 해주셔야지 특검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찰이 잘하고 있는데 누가 특검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도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 이거 특검 필요한 거 아니냐 하길래 제가 이게 왜 특검 필요하죠? 경찰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경 나갔잖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모르고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네. 해서 특검 필요한 단계까지는 아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권력 때문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특검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을 때 왜 특검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변 특검, 내란 특검
특검 하는 거는 내란에 검찰 경찰이 들어가 죄송해요. 네, 검찰 네, 경찰이 네. 들어가 있으니까 내란 특검이 필요한 것이고 최상병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윤석열이 들어가 가지고 네, 사건을 네, 쳐놨으니까 네. 이걸 제대로 수사를 못 하니까 특검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특검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요. 경찰에서 잘하면 돼. 그리고 경찰에서 출국 금지 잘하시면 돼. 맞습니다. 그리고 잘해주세요. 출국 금지를 안 해가지고 나간 건 잘못됐지만 음.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어도 나갔을 겁니다. 특검법을 발의하고 그것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 달이 지나가거든요. 또 예. 이제 준비 기간이 있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속하게 지금 경찰에서 하는 것이 더 저는 낫다고 네, 네, 봅니다. 네. 네. 수사관님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잘하고 네,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돈 문제라고 하는 게 진술 증거가 가장 핵심이고 이게 뭐 사진을 찍어놓거나 이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진술 증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하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 수사해본 입장에서는 이 포인트를 좀 집중해라라고 보실 게 있나요? 사실은 이제 3년 4년이 지난 부분 예. 그래서 뇌물죄가 밝히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 준 사람 받은 사람 둘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둘 다 안 줬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온 거는 녹취록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그다음에 이제 김경도 안 줬다고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 분리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분리해서 예, 제대로 이제 좀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예. 죄송해요. 네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뇌물죄 이런 건 방어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맞아요. 죄예요. 예, 예. 좀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그 녹취록 나왔다는 것 자체 저도 녹취록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통렬하게 사람도 안 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 네. 통렬하게 안 돼요. 비판하고 통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길이라고 맞습니다. 이야기하셨으니까 계속 좀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고 끝으로 그래도 두 분 모셨으니까 민주당 이슈 하나 더 여쭤보면 근데 이번 대본대로 주에 전혀 안 하네요. 의원님도 전혀 안 하셨잖아요. 대본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그죠 그죠. 예. 최대한 대본을 안 진행을 갖고 그렇게 왔어요. 하고 있는데 네. 한동훈 이슈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 시간상 네. 네. 혹시 네.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이야기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뭔 일 있었어요? 단계. 단계. 그 우리 수사관님 출신 우리 이진 대변인 어떻게 그렇네요. 생각하십니까? 이 이게 범죄인가요, 아닌가요? 형사처벌이 가능한 이슈입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올라간 글들은 아주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글들이 많고 그다음에 가족 이름으로 올라간 거는 주로 이제 뭐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판적인 사설들 이런 것들을 그냥 링크해서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맞나요? 그런 주장이긴 한데요. 또 네. 글을 다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래요? 꼭 그렇지만도 않고 다양한 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김근식 교수라든지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좀 비판적으로 달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게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에 뭐 어떤 뭐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비판 말고 그냥 법적으로 봐서는 별로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올렸고 이랬으면 아니면 가족이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주면서 한동훈한테 그냥 아빠가 써 아니면 여보 자기가 써 해가지고 그거 다 허락받고 쓴 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고 그게 만약에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것 같던데요. 업무 방해 단체로 이렇게 글을 올리고 당만이 아니라 다른 바깥에도 여론 그 조작. 아이디로 네. 할 수도 있다 이런 해가지고 얘기가 뭐 있어서. 여론 그러니까 드루킹이 이제 업무 방해 그러니까 여론을 네. 형성하는 것을 형성하는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네. 해서 업무 방해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을 그러긴 예, 하죠. 그리고 예. 마치 여러 사람이 올린 것처럼 해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이 올린 것처럼 해서 여론을 잘못 조성을 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네, 있어요. 오늘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누구 댓글로 대본이 있어서 대본은 아니고요. 사실 주제 이런 거 할 거야. 질문지입니다. 해놨는데 정확히는. 예. 사실은 저도 그거 안 보고 들어왔다가 예. 이거 어떻게 대본을 외우겠어요. 생방송의 예. 묘미. 네. 자, 근데 대본은 없고 질문지를 뜻하는 말씀이시죠. 제가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께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쭤본 것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법적인 책임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적 책임이어야 합니다. 도의적 그렇죠. 책임이어야 예.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건가요? 사실은 공적 리더가 되겠다는 분이 과연 정직하게 한 것인가 또 공적 리더로서의 역할이 맞는가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 좀 비겁한 모습이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도 조직도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하자 많은 인간이거든요. 저도 하루에 잠자기 전 오늘 뭐였지 돌이켜보면 막 이불킥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반성해요. 오늘은 이지은 위원장님 말을 자꾸 잘라버신 거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자, 오류 아니,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고쳐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음. 그리고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행동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부인하고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다가 발목 잡힌 격이 됐잖아요. 자기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용기가 없다. 저는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더 큰 문제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하고 고쳐갈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예, 그런 용기가 있으신 분이라고 믿으면서 아니 그리고 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본인 그 사실 당원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 필요는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시판을 만들어놨냐면 정말 그 민초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 권력자가 아니라 내가 예. 이거 아니면 내가 진짜 보통 당원. 어디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뭐 비대위원장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얼마든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걸로 할 용기는 없고 하니까 남의 이름으로 익명 게시판에서 막 마치 여러 사람들이 뭐 윤석열과 김건희를 욕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게 참 비겁하고 예. 없어 보이고 예. 그냥 그런 모습인 물론 뭐 거죠. 본인은 본인이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똑같은 73년생 한동훈은 본인이 아니다. 하지만 가족 이름은 가족들을 한 걸 내가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하고 예.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해봤고요. 그래도 네. 끝으로 이번 주 일요일에 원내대표 선거와 그리고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혹시 좀 저희가 볼만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 김상욱 의원님께서 원내에 계시니까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뭐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2대2 이렇게 가는 분위기 같아요. 예, 2와 2가 어딥니까?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론이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기로 하고 아마 말 다 알면서 뭘 물어.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왜 말씀 안 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는 해석의 여지를 제 생각으로 단죄하고 싶지 않은 것이고 2대2 하면 다 알면서 뭐 아니, 근데- 이래놓고 친명 근데- 친청이라고 하면 또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 만들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정청래 당 지도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제가 2대2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 네네. 최고위원. 나누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 하면 예. 분파주의자다 막 저한테 분파주의자 공격 많이 하는데 아니 말도 못해요. 분파주의자라고 자꾸 몰아세우는 게 분파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선거는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당대표님에 대한 그 지도부에 대한 예, 중간 예.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예, 있다. 예. 사실 지금 최고위원 후보자들로 나선 분들이 하는 워딩 내용을 보면 그게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쪽은 지도부가 예. 이런저런 점이 잘못됐고 바꿔야 한다. 예. 이쪽은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음. 이렇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다. 최고위원 선거 그거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원내 대표 지도부 선거는 근데 이거 분파 아니에요. 예, 분파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 예, 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비판하고 옹호하는 예, 예.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건 예. 건강한 여러분 거예요. 댓글 그게 문자 분파야. 보내시면 안 됩니다. 예. 예.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다른 제가. 의견입니다. 그죠 국회 불락지 아니에요. 저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이번 원내대표 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고가 원내에서 났어요. 그렇죠. 예. 김병기 원내대표랑 강선우 의원이나 다 원내에서 사고가 났고요.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사고들이 났는데 다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민주당 원내 즉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오는 원내대표님은 이 사고를 수습을 정말 정당하게 자기 그 정화 기능이 가능하도록 예. 이걸 수습을 하고 또 규율이라고 하는 게 함구령 말하지 마 이건 규율이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걸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규율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말을 하는 걸 막아버리고 잘못된 걸 놔두면 이건 잘못이거든요. 예. 반대로 정당한 말은 얼마든지 하도록 하고 합리적 비판 기능은 살리면서 이렇게 잘못된 강선우 의원 사태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가는 것이 진짜 규율이에요. 이런 걸 기준을 제대로 세우면서 또 이제 선거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또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예. 민생 법안도 통과 다 못 시키게 하고 있고 내란 특별법도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힘있게 통과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능력자를 뽑아야 돼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얼마 전에 뭐 최고위원 선거 했을 경우 여론조사를 한 게 예. 나왔어요. 1, 2, 3, 4, 5위가 나왔고 그다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누구누구 나왔다고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데 물론 그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떨지가 좀 궁금한 게 이번에는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2000대 1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각하실 때 20대 1, 17대 1 아니야? 20대 1 이하로 내려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그 공식 전당대회일 경우에는 지금 20대 1 미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17대 1이었었는데 이렇게 임시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2000대 1인 거예요. 예. 50%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말 권리당원들의 보통 당원들의 생각과 대의원의 생각이 같았을까 다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는지 네, 혹은 네. 차이가 있는지 네.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런 그렇게 말씀이셨습니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 결과가 나오니까 또 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지훈 위원장님 오늘 마무리 말씀, 우리 김상원 의원님 때문에 말씀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마무리 아니, 말씀 제가- 해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우리 김상우 의원이 볼 때마다 굉장히 날카롭고 잘 알고 말씀도 잘하고 하면서도 되게 순둥순둥하고 애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양면적인 매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치도 너무 좋지만 주토피아에 또 다른 누가 없을까 하여튼 애칭을 한번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비버 나왔었어요. 부끄럽대. 비버 네 그리고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말띠해잖아요. 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뭘까요? 엄청 빨리 가요. 천리마. 적토마. 아유 아니고요. 아니 아니에요? 그 저기 어. 아재 개그 이런 거요. 너무 진중하게 생각했네요. 가장 빠른 말. 자, 댓글창에 넣어주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요. 주말. 동의됩니다. 빨리 예. 주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른 주말이 와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얼른 주말을 기다리면서 그럼 오늘은 우리 김상우 의원님은 짧게 인사하시면서 마무리할까요? 행복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자, 얼른 주말을 기다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는 1월 7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기자 중국 취재 갔다 와서 돌아오거든요. 장윤선 기자와 그리고 박종원 뉴스타파 PD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